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한정 자전거 브랜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국내 한정 판매하는 자전거 브랜드는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정렬하는 순위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시거나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어디 가서나 일단 브랜드와 성능으로 밀리지 않는 좋은 메이저급 브랜드를 소유하게 되시거나 소유하고 있으신 겁니다. 브랜드 순위 선정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밸류 그리고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자, 먼저 13위는 메리다입니다. 메리다는 1972년에 창립한 대만의 브랜드이며 국제시장 및 세계 대회에서 자전거를 스폰하는 메이저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데칼이 아주 예쁜 자전거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로드 모델로 에어로바이크인 리액토와 올라운드인 스컬트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성비가 좋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칭찬을 듣는 것이 알루미늄 모델이 상급 모델과 디자인이 동일하여서 해자 회사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팀차 같은 경우 정말 디자인이 너무 예쁜 회사입니다. 프레임 디자인으로만 본다면 정말 제 취향인 회사입니다. 다음 12위는 포커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독일제 바이크 회사인 포커스는 1993년 사이클리스트 마이클 쿨로가 창립하였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호맹박대가 AG2R 팀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대표적인 모델로 이잘코 맥스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리파인드로 잘 알려진 세파스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잘 타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포커스의 프리스타일 버전에서는 화려한 컬러 버전도 보여줍니다. 11위는 서벨로입니다. 서벨로는 캐나다 브랜드로서 1995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궁극의 타임 트라이얼 머신 P5X의 엄청난 포스로도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프레임 설계가 아주 멋지고 프레임의 커다란 데칼까지 젊은 라이더들의 마음을 훔치는 감성이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에어로다이나믹 버전인 S5가 새로 출시되었으며 올라운드 버전인 R5도 판매를 하지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서벨로는 거의 S 모델만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서벨로는 급식 페라리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연령대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새로 출시된 S5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디자인으로 호불호 문제가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0위는 감성의 비앙키입니다. 실제로 동호회 라이딩을 나가게 되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높은 비율로 비앙키를 타고 계신데요. 비앙키는 1885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자전거를 만들었는지는 살짝 의문이 드네요. 비앙키는 시그니처 컬러인 체레스트 그린 컬러만 봐도 누가 봐도 비앙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입니다. 입문급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타시는 모델은 울트레 모델이며 기아무로 스페셜리마가 있지만 평범한 디자인 때문에 에어로에 더 과격하게 생긴 울트레가 인기가 좀 더 좋습니다. 하차감이 아주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9위는 캐년입니다. 다시 또 믿고 쓰는 독일산 캐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매점을 두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세금 때문에 그 가성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4, 5년 전까지만 해도 완차를 사서 도축을 해서 팔아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성비로도 유명하지만 역시 성능과 디자인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캐년이고요. 메인 모델인 에어로드는 깔끔한 디자인에 데칼, 정열적인 붉은 컬러가 너무나 잘 어울리고 많은 동호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로드바이크입니다. 네, 8위는 콜라고입니다. 일단 유서 깊은 이라는 단어를 깔고 시작해야 되는 콜라고는 꼴라고라고 해야 될지 콜라고라고 해야 될지 꼬르나고라고 불러야 될지 참 항상 고민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로 대표되는 슈퍼카의 고향 이태리에서 제작되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일단 이 이탈리아 사람의 손을 거친 것만으로도 가격이 더럽게 비싸지고 그냥 가격에서는 넘사벽 수준을 보여줍니다. 최상급 기종인 C64는 저희 드림카이며 보라 울트라를 낀 완차 가격이 약 1,500만원 정도로 엄청난 가격을 보여줍니다. 네, 7위는 스캇입니다. 스캇 브랜드 네임이 약간 오해를 불러. 스캇은 1995년 세계 최초로 풀카본 자전거를 내놓은 회사입니다. 에딕트는 경량 프레임의 대명사이고 포일은 경량 에어로 프레임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에어로 프레임의 뒷공다리를 잘라서 캄테일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어로 성능을 유지하면서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인 영업무역이 스캇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스캇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이지만 전 세계에서 바라보면 더 인지도가 큰 회사이고요. 2019년 현재도 뚜르드 프랑스에 참가를 합니다. 네, 6위는 BMC입니다. 스위스 프리미엄 바이크인 BMC, 비앙키와 같이 뛰어난 하차감을 제공하는 브랜드이고요. 2011년 호주의 영웅 카데레반스가 BMC를 타고 뚜르드 프랑스 시즌 우승을 하면서 스폰서에 대한 대가를 100배로 갚아줬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내 시장엔 SLR01이 거의 메인으로 유통되고 있고요. 올라운드 제품은 국내에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SLR01은 뛰어난 디자인과 감성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과 감성이 비례한다는
하는 정확한 예를 보여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겁쟁이 페달의 주인공이 BMC를 타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네, 5위는 캐논데일입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제 기억 속엔 피터 사간의 자전거로 기억되는 브랜드입니다. 캐드10으로 유명한 미국 브랜드이며 캐드10은 프레임에다가 듀라에이스를 달아서 알루로드로 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인기가 상당합니다. 국내에서도 캐논데일 픽시를 많이 타고요. 아주 멋집니다. 네, 캐논데일도 비앙키처럼 시그니처 컬러를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녹색 데칼이 있다면 거의 뭐 캐논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BB30 때문에 똑딱 소리가 나서 똑딱데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요. 현재는 이 문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로드 최상급 기아에는 시스템 6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현재 주도하는 습샬 같은 경우에 에어로바이크에도 경량을 많이 가미하고 있는데 현재 너무 에어로에 치중해서 좀 헤비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역시 시스템 6의 감성도 멋집니다. 네, 4위는 피나렐로입니다. 피나렐로는 도그마 65.1 시절 포크에 장판 3호를 달고 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했는데요. 현재까지 도그마 F10에도 이 디자인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독특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피나렐로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뚜르드 프랑스 우승 횟수만 12회이며 2018년 뚜르드 프랑스의 우승을 차지한 자전거이며 팀 스카이의 크리스 프룸이 타는 자전거로도 더 유명합니다. 도그마 K10은 시포스트와 시스테이 사이에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아주 독특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도그마의 기함은 F10으로 이전 모델이 F8입니다. 2014, 2015년쯤에는 정말 로드에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모델입니다.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현재 챔피언의 디펜딩 챔피언의 자전거라는 것만으로도 설명이 뭐 반 이상 끝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3위는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판매율 1위, 매출 1위, 생산율 1위로 대만에 위치한 자전거 회사입니다. 원래 OEM으로 자전거를 제조해서 생산을 하다가 자전거 브랜드를 만들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전거, 구동계, 휠 및 자전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 회사이며 트랙의 제품도 OEM으로 생산을 하며 스페셜라이즈드, 콜라고의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아동용, 어른용 가릴 것 없이 모든 자전거를 만들며 전 세계 자전거 시장의 매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브랜드 밸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진 자전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속도계도 만들고 있고요. 휠셋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많이 쌓았습니다. 네, 자이언트의 카본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인증을 받고 있고요. 무게당 강성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단점은 사람들이 대학생 과제로 만든 데칼 디자인이라고 놀리는 데칼 구성,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에 많이 밀리는 브랜드 인지도이지만 프로펠과 TCR 유저들의 평가들만 봐도 자이언트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2위는 트랙입니다. 조금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순위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7년 연속 우승을 했던 전설의 약쟁이 오브 약쟁이 랜스 암스트롱을 후원했던 트랙은 미국 회사로서 전 세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자전거 회사입니다. 본트래거라는 컴포넌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좋은 성능으로 인정을 또 받고 있죠. 가장 인기 모델인 마도는 프로젝트 1으로 나만의 데칼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요. 올라운드 타입의 에몬다는 2014년에 완차 기준으로 4.8kg라는 어마어마한 경량 바이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엔드런스 모델인 도마니도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마돈 데칼의 트랙 글자는 이제 더 이상 커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고요. 마돈은 또 예전에 벡터윙이라는 신박한 브레이킹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마돈은 정비성이 정말 최악의 자전거라고 또 소문이 또 나 있는데요. 미케닉도 전용 가이드북이 없으면 정비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극악의 정비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년 국내 시장 한정으로 해자스러운 이벤트를 진행을 했다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급작스럽게 이벤트를 빨리 닫아버리는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 좀 큰 손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도마니와 특히 마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로드바이크의 기변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로드바이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여러분의 자전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1위는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미국 회사로 현 시대의 흐름을 설계하는 자전거 회사입니다. 현 사이클리스트 최고의 인싸 피터 사간이 타는 자전거이며 자전거의 컴포넌트계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벤지와 타막 둘 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디자인과 감성, 성능 모든 것을 보유한 진짜 끝판왕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웍스라는 현대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라인을 가진 스페셜라이즈드는 자전거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안장부터 바테입, 클리슈즈, 헬멧, 장갑 등 자전거 용품의 인기 또한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제로 클리슈즈에서 S웍스 그리고 안장에서 파워 안장의 인기는 정말 엄청납니다. 자사 브랜드인 로발 휠 또한 열변형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도 있지만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자이언트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안장과 클리슈즈, 바테입, 휠까지 스페셜라이즈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프레임의 강성 또한 해외 자료를 보면 웬만한 테스트에서 거의 1등을 먹는 게 스페셜라이즈드 프레임입니다. 15년도에 아주 우락부락한
신박한 디자인의 에어로바이크인 벤지 바이아스를 내놨었는데요. 정말 디자인이 엄청난 놈이었는데 브레이크의 성능이 안 좋은 쪽으로 엄청 떠나서 판매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7년식에는 아예 유압 디스크가 채택이 되면서 림브레이크 버전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바이아스의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현 대한민국 자전거 시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자전거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한정 자전거 브랜드 탑10 플러스 3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 브랜드 말고도 산타크루즈, 아르곤, 예티, GT, 펠트, 룩, 리들리, 데로사, 스톡, 오베아 등 많은 자전거 브랜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나름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들을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상급 자전거들은 성능이 아주 많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성능은 뭐 절대 엔진, 바로 여러분의 심장과 근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이번에 넣지 못한 첼로와 유아이스, 엘파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번 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